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경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게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두 종목입니다. AI 관련 호재에 힘입어서 이 연휴 이후에 금요일 나란하게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자,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픈 AI, AMD의 협력 소식이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시장에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예.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면에도 오픈 AI, AID 협력 소식이 큰 어떤 헤드라인 장식을 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젠슨왕의 어떤 블랙에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엔비디아가 이제 오픈 AI의 챗GPT를 갖다가 엄청나게 후원을 하는데 후원을 하는 목적이 밝혀졌는데 목적이 뭐냐면 오픈 AI를 마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그런 어떤 인프라 제공 기업으로 키우겠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엔비디아가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중간 마진을 축소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기까지 중간중간 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챗GPT 같은 것도 서비스도 중간중간 유통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유통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유통을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엔비디아가 노리는 효과가 무엇이냐? 엔비디아의 또 다른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사실 AMD라기보다는 ASIC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를 통해서 맞춤형 어떤 칩을 AI 칩을 만드는 대표적인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같은 데서는 그 가격 경쟁력과 엔비디아에 생긴 벌어진 가격 경쟁력을 줄여서 15% 내외로 줄인다면은 그러면 이제 ASIC 업체가 브로드컴이나 그 마텔 같은 기업의 영향이 줄을 수밖에 없고 마켓시어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석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포트대로 한다면은 사실 엔비디아가 그 오픈AI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오픈AI를 다 키운 다음에 결국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그 마켓시어를 시장 점유율을 75%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그 총 영업 이익률을 얘기하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설계 도면을 최종적으로 TSMC에 넘겨주면 TSMC가 제조한 칩을 갖고 각국에 있는 그 고객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총 영업 이익률을 따지는데 총 영업 이익률이 7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젠슨왕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마켓시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AI의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과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전략이 현실화된다면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과 분석을 리포트를 본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더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보면 이제 보통 반영이 되는 모양새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주가가 좋았죠. 예, 차트 예. 흐름 한번 봐주시죠. 차트를 보면 이게 한 주간 정확히 말하면 5거래일 주가인데 우리나라가 지난주 이제 그 지지난주부터 이제 그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쉬었다가 이제 한 주간 정확한 5거래일 주가에 해당하는데 이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5거래일 주가의 수익률이 22% 되고 삼성전자가 11%, 코스피가 5%. 그러니까 코스피를 두 기업 다 아웃퍼폼했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코스피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 시총 2위 기업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치솟으면서 코스피도 덩달아 올라간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지난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갖다가 2배 아웃퍼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뉴스 헤드라인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이다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 계속 애물단지처럼 많은 투자자들의 속을 갖다가 끓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와 진짜 9만 전자 되나 보다 이런 맥락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정작 냉정하게 주가 수익률을 봤더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률을 2배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수익률 2배 앞선 것은 2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H밴 때문에 그런데 2년이 넘었는데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와 이제는 SK하이닉스를 갖다 뛰어넘다 보다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주가 수익률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을 2배를 갖다 앞섰다. 이 점이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 때문에 사실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삼성전자보다 더
우월한 주가 수익률과 여러분들 자산을 갖다 증식시키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CNBC에서도 사실 지금 보도 순서를 SK 하이닉스를 예. 먼저 하고 또 삼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추가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어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보도를 갖다가 여러 군데서 했지만 CNBC 보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CNBC에서 그 아시아에 있는 빅테크가 그 주가가 치솟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언급하지 않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CNBC가 보기에는 이미 사실은 디램의 1등 기업, 반도체 1등 기업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HBM의 1등 기업인 SK하이닉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들 이거 쓸 때 그냥 무작위로 기분 내키는 대로 어느 날은 삼성전자 먼저 쓰고 어느 날은 SK하이닉스 먼저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썼다가 데스크에서 야 1등 기업이 어딘데 이게 사실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등 기업을 먼저 쓰고 그다음 2등 기업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생리거든요. 그렇다면 CNBC가 인식하기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한 것이고 그렇다면 CNBC의 보도를 보는 미국의 유수한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 투자가들도 보면서 내가 아는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가 먼저 등장을 했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부지불식간에 SK하이닉스가 더 우월한 기업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할 때도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9만 전조 일으킨 데 외국인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왜냐하면 지명도가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이제 더 나은 뭐 이달 올해 그다음 내년을 바라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더 먼저 봐야겠구나 이런 인식이 점점 들게 된다. 그래서 이 점에서 CNBC 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과 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단기 반등에 그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기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